안녕하십니까.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시죠? 그래도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동부 유럽은 이미 혹한의 계절에 접어들었지만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에 갇힌 약 5천여 명의 중동 난민 문제가 난감한 가운데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 국경 사이에 갇혀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 결사적으로 폴란드 국경을 넘으려는 난민, 이민자들의 절박한 마음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먹먹하게 합니다. 오늘은 유럽연합과 러시아, 벨라루스가 겪고 있는 폴란드 국경 난민 사태라는 제목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동유럽 폴란드, 벨라루스 난민 사태 발단은 지난 9월께부터 중동지역 출신 난민들이 유럽연합국가로 입국하기 위해 벨라루스로 들어와서 인접한 국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발트 3국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사실 이 난민 문제는 훨씬 이전부터 국경지대로 몰래 넘어 들어가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미립국자가 없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폴란드는 처음에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 11월 8일 벨라루스 내에 체류하던 난민 수천 명이 한꺼번에 폴란드 쪽 국경으로 몰려 들어와서 국경을 막 넘으려고 시도하면서 위기가 고조됐던 것이죠. 폴란드는 즉각 국경지역이 심상치 않다고 간주하고 인근에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군경과 군사 장비들을 증강 배치하고 난민들을 저지하고자 바리게이트를 치고 대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경수비대가 가시철조망으로 겹겹이 바리게이트를 치자 이에 격분한 난민 수백 명은 돌과 보도블록 또는 목재 등으로 돌파를 시도하고자 했고, 폴란드 국경 수비대원들은 최루가스, 물대포 등으로 철조망을 넘으려는 난민들을 저지하면서 양측의 극심한 충돌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일 수비대와 난민 이민자들의 충돌은 벨라루스 국경 검문소인 브르즈기 쿠즈니차까지 이동해 오면서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충돌 사태는 이튿날 벨라루스와 폴란드 당국 간의 국가 대 국가 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당국의 입장은 벨라루스와 동맹국인 러시아와 함께 난민을 이용해서 유럽 사회를 흔들어서 혼란에 빠뜨릴 목적으로 물리적 공격이 아닌 하이브리드 공격,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이브리드 공격을 기획해서 벨라루스로 하여금 국경지대에 난민들을 밀어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벨라루스로서는 무슨 얘기냐? 우린 난민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우리 보안 요원들은 현장에서 그런 장면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난민들을 부추긴 적이 없어. 그들 난민 스스로 자의적으로 행동한 것이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폴란드 국경수비대의 강력한 저지로 월경이 무산되자 검문소 인근에 머물렀던 일부 난민들은 벨라루스 측이 마련한 수용소 센터로 옮겨가거나 검문소에서 다소 떨어진 숲속 임시 난민센터로 돌아갔다고 벨라루스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튿날 17일에는 11월 17일입니다. 약 2,000명의 난민이 여전히 국경 검문소 인근에 머물고 있고 난민 106명이 포레체 마을에 수비탄옥이라고 하는 요양소에 수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당국은 여기에 수용된 난민들에게 빵과 우유, 물, 주스 등 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나눠줬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5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난감한 이런 문제가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하는 듯한 징후도 보였습니다. 러시아 주재 이라크 대사관은 EU 국가로 가려고 벨라루스로 왔던 약 200여 명의 이라크인이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해서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터진 이 난민 문제가 그렇게 술술 풀리는 실타래가 아니죠.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을 대표해서 독일이 먼저 이 국경 난민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대리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6년간의 권좌에서 다음 달 12월 초에 물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총리 대리 이렇게 칭했습니다.
11월 1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화에서 벨라루스 정부가 EU에 보복하려고 중동 난민을 도구화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요. 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나서서 이러한 사태를 좀 해결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공을 러시아 쪽으로 일단 넘긴 것이죠. 유엔도 거들었습니다. 국제인권법이 따로 있는데 이런 인권법 규약의 조치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대답은 유럽연합의 책임론을 지목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인도주의적 이상에 맞지 않게 국경의 일부를 폐쇄할 계획으로 벨라루스를 목졸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럽 국가들이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문제 해결은 당사국들이 직접 논의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서 다시 푸틴 대통령이 공을 유럽연합에 넘겼습니다. 당사국인 폴란드는 벨라루스 측이 난민 위기를 계속해서 악화시킬 경우 우리는 벨라루스와 무역은 물론 일체 교류를 중단하겠다. 국경도 전면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강경 모드로 나섰습니다. 이탈리아와 러시아도 별도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 지역의 이주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연합과 벨라루스 간에 어떤 협력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와 이탈리아가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사태가 크게 진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눈치죠. 독일이나 이탈리아, 폴란드 모두 EU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국가이기 때문에 벨라루스와 러시아에 대하여는 한 목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벨라루스다. 이런 거죠. 이것이 EU의 다시 말해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지난해 대선 부정 의혹으로 당선된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이 미국을 포함해서 EU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혼란을 조성하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유럽연합 회원국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벨라루스 내에 있는 난민들을 국경 쪽으로 불러들여서 유럽연합 국가들 안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의혹이 바로 유럽연합 EU가 파악한 사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대리와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루카셴코 대통령과 대화는 지난해 8월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EU 국가들이 벨라루스의 제재 조치를 취한 이후에 단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처음으로 통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대화 중에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 대리에게 문제 해결의 조건을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과의 국경에서 발생한 이민자 위기를 끝냅시다. 그런데 끝내는 대가로 첫 번째는 유럽연합이 취하고 있는 우리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라. 두 번째는 유럽연합이 루카셴코 자신을 벨라루스의 대통령으로 인정하라. 라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럽연합으로서는 지난해 8월 벨라루스가 부정선거에 의해서 집권한 장기 독재자 루카셴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서방 세계는 합법적인 대통령 당선자는 유럽에 지금 망명해 있는 야권 대선 후보였던 여성 후보 티아노프스카야라고 하는 여성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망명 정부의 대통령 그녀를 서방 세계가 보호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망명 정부를 이끌고 있는 티아노프스카야 야권 지도부는 정통성이 없는 루카셴코에게 대화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 대리를 왜 그러한 독재자하고 대화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화 그 자체가 루카셴코를 인정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의미겠죠. 어찌되었든 메르켈 총리 대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루카셴코는 선거 조작에 의한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다.
국제사회 감독하에 다수의 벨라루스 국민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지 않은 인물이다. 유럽의 제재 해제는 벨라루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기 시작하는 그 즉시 정권에 대한 평화적 시위와 현재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는 그 즉시,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를 기소하는 잘못된 사법제도를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고 인권 침해, 고문, 시위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날, 루카셴코 요구에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루카셴코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우린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방 세계로부터 들은 냉담하고 강경한 반응은 벨라루스를 더욱 당황케 했습니다. 벨라루스는 폴란드 수비대의 강경 진압을 노출시키는 것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물타기에 돌입한 것이죠. 러시아의 인텔팍스 통신에 따르면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벨라루스 수사당국이 있습니다. 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앞세워서 17일 전회에 있었던 폴란드 국경 수비대와 이 군인들의 행동을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인류 안전에 대한 범죄, 이런 얘기죠. 인종, 민족적 특성과 관련해서 행해지는 대규모 잔악행위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벨라루스가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사실 루카셴코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루카셴코 자신이 자국민과 야권 지도자들에게 취했던 야만적인 그런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였는데, 마치 이것을 폴란드 수비대가 그런 식으로 행했다는 얘기로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루카셴코는 폴란드 국경 수비대원들이 가시철망을 넘으려고 하는 난민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폭력을 사용해서 난민들의 안전이 심하게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또 폴란드 보안요원들이 최루가스가 들어간 물대포를 사용해서 일부 난민들이 눈에 화학적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국경 검문소 사건 현장에서 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난민 상대의 잔악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벨라루스는 대응을 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아니다. 도리어 벨라루스가 폭력을 조장했었다. 난민들이 16일부터 하루 동안 160여 차례의 불법 탈넘기 시도를 했는데, 국경을 탈넘는 시도를 했는데 일부는 돌을 던져 폭력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9명의 폴란드 우리 국경 수비대원들이 부상을 당했다. 벨라루스 수비대가 난민을 도와서 섬광탄을 오히려 제공했다. 이런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벨라루스가 폭력을 조장했으면서도 이걸 숨기고 있다. 이렇게 대응을 또 했죠. 난민들 입장에서는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독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당국의 반응은 17일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 지역의 난민들을 받아들일 계획은 없다. 받아들일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 국영통신사 벨타 뉴스에 의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대리는 지난 15일에 이어 다시 루카셴코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벨라루스 유럽연합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벨타 뉴스가 보도를 했죠. 메르켈 총리 대리의 입장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며칠 전입니다. 11월 25일 샤를 미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벨라루스 난민 문제와 최근 불거진 우크라이나 상황에 관한 폭넓은 논의였다는 얘기였습니다. 미셸은 푸틴 대통령에게 인도적 난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 오히려 강화하겠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벨라루스에 제재를 가하려는 의도는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폴란드 보안군이 국경에서 최루가스, 전자충격기, 수류탄, 물대포 등 진압 장비를 사용한 사실로 미뤄봐서 폭력은 긴장을 고조시킨다. 그것을 막아야 된다. 라면서 벨라루스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경고성으로 발언을 하는 듯 했다고. 유럽연합 역시 러시아 푸틴에게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긴밀히 군대를 증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유럽연합은 알고 있다. 그리고 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은 긴장 고조를 완화하고 지역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의 군사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러시아에게 책임이 있다. EU의 입장이고 EU는 이렇게 미셸 의장을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것이죠. 사실 우크라이나 문제는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인근 흑해 해역에서도 러시아와 나토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상호 비방전을 벌여왔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무력 점령하듯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합병하려는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징후를 EU가 미리 알고 경고한 것입니다. 러시아와 서방세계 양측 갈등의 또 다른 진원지, 우크라이나 침공을 러시아와 서방세계 양측 갈등의 또 다른 진원지인 우크라이나 주변에서의 군사활동을 끄집어내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망치안이라는 사자성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라는 말인데요.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입술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벨라루스가 친서방으로 혹시나 키워지지 않을까 적극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난민 사태에서도 전략폭격기 Tu-22M3 2대와 Tu-160 2대를 10일과 11일 연이어 벨라루스 영공으로 파견해서 초계 비행을 펼쳤죠. 유럽연합을 겨냥한 무력 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합이 이미 합의한 벨라루스를 도와서 러시아의 일부로 만들어가려는 푸틴의 전략도 숨어 있어서 벨라루스는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옹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벨라루스는 옛 소련권 국가 모임인 독립국가연합에 속해 있으면서 지난 1999년 별도의 연합국가 창설 조약을 체결하고 국가 통합을 추진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내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동맹국인 벨라루스의 외교, 경제,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푸틴의 입장에서는 벨라루스는 우리 거다, 러시아의 일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폴란드, 벨라루스 양국 국경에서 일어난 중동 난민 사태가 양국의 갈등을 벗어나서 유럽 연합으로 확대되고 미국, 러시아로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만이라도 이 추운 폭탄의 계절이 더 가까이 오기 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난민 어린이, 이민자들의 어린이를 비롯해서 많은 그 이민자들이 속히 희망하는 그런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구 주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